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새로운 토픽을 공부하는데요. 15장의 주당 이익입니다. 15장에서 다룰 내용은 주당 이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기본 주당 이익, 희석 주당 이익이라는 것으로 나눠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주당 이익은 영어로는 earning per share, EPS라고 하는데요. 분자가 earning, 즉 이익이고요. 분모는 주식인데 보통주를 이야기합니다. 즉 주당이익 계산식을 보면은 보통 주식수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당기 순손익이 일단 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을 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재무상태표 요쪽이 자산이고요. 이쪽이 부채 자본인데 크게 회사의 자금의 원천은 채권자하고 주주일 거 아니에요. 조달된 자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남겼을 텐데 주당이익은 채권자 거는 빼고 주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부터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본은 보통주 자본금도 있고요. 우선주 자본금도 있잖아요. 이 보통주 1주당 이익이 얼마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비용, 이자 비용을 빼야죠. 우선주주한테 주는 배당금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이미 당기 순손익 계산할 때 빠져 있겠죠? 따라서 우선주 배당금만 더 빼면 분자는 보통 주주에 귀속될 수 있는 이익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거를 보통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유통 보통 주식수고요. 발행 주식수하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조금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회계 기간 중에 주식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가중평균을 할 건데 어떻게 가중평균할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당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A라는 기업은 주당이익이 100원이래요. B는 주당이익이 200원이래요. 그러면 1주당 수익력이 B가 A보다 2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당기순이익 자체가, 즉 당기순이익의 절대값 자체가 비교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즉 A기업은 당기순이익이 10억이야. B는 30억이야. 그럼 B의 당기순이익 30억이 A에 비해서 3배 정도 크니 B가 훨씬 더 수익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B는 30억인데 A에 비해서 자산 총액이 5배는 더 커. 그러면은 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ROA라는 즉 총자산 이익률을 보면은 B가 오히려 수익력이 낮잖아요. 자산 1원당 창출하는 이익이 낮기 때문에. 따라서 단순한 당기 순이익의 어떤 절대 규모라든지 주당 이익의 절대치만으로는 비교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A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유통보통 주식수 1000주로 나눴고요. B는 당기순이익을 500주로 나눴다고 그러면은 분모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2배가 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우리 책 15-2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주가하고 즉 주식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죠. 즉 퍼라고 하는 주가이익 비율, 시험과 상관없이 주가이익 비율은 실무에서 흔히 보여지는 지표인데요. 프라이스, 즉 시장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주가라는 것이 회사의 현재 순자산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당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으면 퍼가 높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당 이익에 비해 미래의 전망을 시장에서 밝게 평가를 한다는 뜻이겠죠. 한편 더 나아가서 배당 성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당 배당을 A기업은 1주당 10,000원을 했어. B는 5,000원을 하고.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당 이익에 얼마만큼 배당을 했는가? 즉 주당 이익의 30%를 배당했느냐 20%를 배당했느냐가 중요하지 1주당 배당금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요 공식에 따라서 주당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요. 다시 설명하면은 분모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고 분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손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뺀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보통주 귀속 당기 순손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통주 귀속 당기 순손이익은 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했을 경우에 우선주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당이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베이직 EPS가 있고요. 희속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다일루티드 EPS가 있습니다. 보통 주당이익 하면은요 기본 주당이익을 의미하는데 분자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당기 순손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뺀 거고요. 분모는 실제로 특정 회계 기간에 유통 중인 보통 주식수, 물론 가중평균 해야 되겠죠.
그것으로 계산한 주당 이익이에요. 아, 그럼 이거 기본 주당 이익 하나면 되지 뭘 또 만드는가? 자, 보세요. 회사가 만약에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어. 전환 사채도 발행하고 뭐 신주 인수권도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 전환 우선주는 언제든지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환 사채도 전환 사채권자가 나 이거 보통주로 전환할래 그럼 보통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신주 인수권도 보통주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이것도 보통주를 늘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잠재적 보통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 보통주가 단기 중에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하시라도 유통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모가 확 늘어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EPS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보통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한 주당 이익이 베이직 EPS가 예를 들어 100이야. 그런데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if 저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진 않았지만 만약에 단기에 바뀌었더라면 100보다 뭐 95, 85 이런 식으로 더 낮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이용자들한테 미리 제공을 한다. 즉 워닝 메시지를 보내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 교재 4쪽을 보면은 네이버 주식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주당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 맨 밑바닥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 요 밑에 또 기타 포괄손익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자 주당이익 해서 기본 주당이익이 1주당 예를 들어 7,293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 등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했더라면 이거보다 그것이 만약에 단기 중에 전환이 됐더라면은 7,261원만큼 더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회사의 주당 수익력을 과대평가하지 못하도록 워닝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주당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았듯이 기본 주당이익은 분모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고요. 분자가 단기 순손익인데 만약에 회사가 우선주까지 발행을 했더라면 우선주에 귀속될 배당금을 빼는 겁니다. 왜요? 주당이익이라는 것이 보통주 1주당 귀속되는 회사의 이익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주 귀속 단기 순손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주당이익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우선주가 비누적적 우선주라면은 배당 결의가 된 것만 차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적적 우선주라면 실제 배당을 안 했더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익이 생기면은 2배, 3배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해년도 배당금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배당을 주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2배를 주기로 할 때 그 다음 연도 EPS 계산할 때도 2배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뺀다. 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모는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유통주식수하고 발행주식수는 조금 다른데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면 발행은 원래 했던 거니까 그대로 발행주식수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 총 발행주식수가 1000주인데 100주만큼 자기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유통주식수는 900주가 되는 거고요. 발행주식수는 여전히 1000주입니다. 자기 주식은 마치 주식을 발행 안 한 것처럼 EPS 계산할 때 빼기 때문에 발행주식수가 아니라 유통주식수다. 자기 주식은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편 회기 기간 중에 유통주식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것 아닙니까? 이때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데요. 가중평균 방식을 다음에 얘 1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일이 12월 말일인 갑회사의 기초 유통보통 주식수가 100주래요. 4월 20날 두 주의 유상증자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는가? 기말에는 어쨌거나 120주가 됐을 텐데 4월 1일 날 20주가 올라간 겁니다. 이때 1월 1일 날 100주 방법 1입니다. 4월 1일 날 20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0주는 1년 내내 100주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12 20주는 4월 1일부터니까 12분의 9 보통 실무에서는 당연히 일수로 365 또는 뭐 366분의 며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계산합니다만은 우리 시험 문제는 모두 주식수 변동이 월초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월수로 간단하게 가중평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2분의 12, 12분의 9 해서 115주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1월 1일 100주, 4월 1일 20주인데요. 석 달 동안은 100주, 나머지 9달 동안에는 120주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100주는 12분의 3,
120주는 12분의 9.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이 교재에서는 방법 1로 가중평균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예 1에서 봤던 것처럼 유상증자와 같이 순자산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수 변동을 할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주식수가 변동한 날, 유상증자라면은 유상증자가 발생한 날 돈 받고 주권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자본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중평균을 해야죠. 또 다른 사례로는 자기 주식을 만약에 4월 1일 날 취득했어. 그럼 이때부터 마이너스합니다.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처분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돈 들어오면서 또 재무구조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중평균할 때 플러스가 되겠죠. 뭐 이와 같이 순자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수가 변동한 날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예, 2를 볼까요? 경우 1번은 결산일이 12월 말인 갑회사의 1년도 초 주식은 1000주랍니다. 4월 1일에 10% 유상증자를 했대요. 10%니까 플러스 100주겠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정가치로 유상증자를 했다. 공정가치보다 할인 발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급회계 때 배우기로 하고요. 우리 중급회계 입문에서는 일단 모든 유상증자는 전부 공정가치 유상증자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경우 1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분모의 주식수인데요. 4월 1일부터 100주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1000주는 쭉 1년 내내 있었으니까 1000주 곱하기 12분의 12 이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자, 100주는 4월 1일부터 12분의 9만큼 들어가서 1075주가 분모로 들어가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되는 거죠. 경우 2를 봅니다.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의뢰사에 기초 유통보통 주식수가 1000주가 있었는데요. 4월 1일에 100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대. 그러면은 100주만큼 빠지겠네. 10월 1일에 다시 되팔았대. 그럼 20주만큼 유통주식수에 들어가겠네. 4월 1일에 100주 감소, 10월 1일에 20주 증가하니까 기초에 있었던 1000주는 그대로 12분의 12. 그런데 4월 1일부터 100주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주에 12분의 9. 10월 1일부터 20주 증가가 들어가죠. 20주에 12분의 3 해서 930주가 됩니다. 경우 3을 보면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병회사의 1년도 초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주래요. 그런데 X0년에 즉 작년에 취득한 100주가 있었대. 그러면 이때 조금 요 문구가 다르죠? 1년도 초 유통보통 주식수, 여기는 1년도 초 발행보통 주식수라고 했잖아요. 유통보통 주식수는 작년에 이미 취득했던 100주를 빼야지. 그래서 900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이 100주 중 70주를 팔았으니까 70주만큼 더해지겠네. 그래서 처음부터 900주로 해야 되고요. 7월 1일 6개월 동안 12분의 6에 70주 더한 것만큼을 가중치를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935주가 됩니다. 할만하죠? 자, 이번에는 순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실제로는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동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더 주는. 회사의 실질적인 순자산 변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이익여금의 자본금 대체이기 때문에 주식 수량만 늘어났지 회사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뭐 또 다른 사례로 주식 분할, 예를 들어 회사가 1000주가 있었어요. 액면금액이 500원이래. 그런데 이게 1대 5로 즉 500원짜리가 100원으로 바뀌면서 곱하기 5, 5배가 늘어나는, 그래서 5000주로 되는, 이게 주식 분할이고요. 반대 방향이 주식 병합 아닙니까? 여기 병합은 써있지 않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주식 수량만 변동이 됐지 실질적인 재무구조, 즉 순자산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인데 4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하여 100주가 늘어나는 거하고 10월 1일에 무상증자를 해서 100주가 늘어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4월이면은 12분의 9, 이게 10월이면 12분의 3만큼 가중치가 들어가겠으나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나 주식 분할 때문에 늘어났다면은 전혀 그때부터 뭔가 가중평균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곱하기 12분의 12가 12에 가중치가 먹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예 3번을 보겠습니다. 순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례인데요. 경우 1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갑의 1년도 초 유통보통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와 같은데 1000주래요. 그런데 4월 1일에 10% 무상증자를 했대요. 그러면은 100주가 늘어났겠지. 그러나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니까 4월 1일부터 가중평균하는 게 아니라 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편 10월 1일에 80주에 주식 배당을 실시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부 다 1월 1일로 소급해서 가중치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 1번을 보면은요. 기초부터 1000주가 있었죠. 4월 1일에 10% 무상증자로 100주가 늘어났습니다만은 100주 곱하기 12분의 9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주입니다. 12분의 12. 80주도 12분의 12를 곱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1180주가 됩니다. 경우 2를 보면 결산일이 12월 말일인 을 회사의 1년도초 유통보통 주식수가 1000주인데 4월 1일에 300주 유상증자 공정가치래요. 증자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00주인데 유상증자는 그때부터 뭔가 돈이 들어오고 재무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이 300주는 12분의 9만큼 가중치를 줘야 되겠죠. 반면에 10월 1일에 보통주 한 주가 두 주로 분할이 됐대요. 그러면은 몇 주가 발행이 됐을 거냐면은 원래 1000주가 있었고 300주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1300주가 또 늘었겠네. 그런데 이 1300주는 이때부터 가중평균하는 게 아니라 1300주 중에 1000주는 여기로 들어가죠. 연초부터. 300주는 요 300주에 300주가 반토막이 된 거 아닙니까? 즉 주식 수량은 2배가 되고 액면 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따라서 각각 소급을 해야 되겠죠. 1000주에 2배, 300주에 2배. 이 주식 분할 효과고요. 300주는 애초에 4월 1일 날 늘어났던 거니까 처음부터 600주가 4월 1일부터 있었던 걸로 간주로 해서 12분의 9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450주입니다. 자, 이에 4번 기본주당이 계산을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1년도 초 현재 갑회사의 유통보통 주식수는 1000주래요. 우선주도 있네. 200주가 있습니다. 액면금액 1000원, 연배당률 5%. 이 자료를 왜 주냐면 우선주 배당금을 분자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주는 겁니다. 1년도의 순이익은 20만 원이래요. 두 경우가 독립적인데 자, 갑회사의 우선주는 비누적적 우선주래요. 딱 이 순간에 배당 결의가 없으면 분자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년도에 대한 배당 지급 결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럼 분자에서 조정할 건 없습니다. 한편 분모 처음에 1000주로 시작했는데요. 10월 1일 10% 무상증자 그러면은 100주가 늘어났겠는데 이거는 연초부터 늘어난 걸로 간주해야죠. 자, 10월 1일에 20% 유상증자 20% 유상증자는 1000주에 20% 200주 100주에 20% 20주 그래서 220주가 늘어났을 거예요. 풀이를 보면은 보통 주기속 당기순이익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주 배당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배당 결의가 없었으니까. 자, 주식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7월 1일로 무상증자한 100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쭉 빼야죠. 한편 10월 1일에 유상증자가 20% 있었습니다. 그럼 20%는 이때부터 가중평균해야 되는데 20%는 모두 220주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분의 3의 가중치를 곱해서 1155 계산을 하면 173.2가 됩니다. 경우 1을 볼까요? 이번에는 갑회사의 우선주가 누적적 우선주래요. 직전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이 부족해서 배당을 지급 안 했고요. 1년도 배당 지급에 대한 결의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대요. 배당 결의가 있든 없든 작년이나 재작년에 배당을 줬든 주지 않았던 무조건 누적적 우선주는 한 번만 빼는 겁니다. 따라서 200주 곱하기 1000 곱하기 5% 하기 때문에 만만큼 우선주 배당금을 분자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한편 7월 1일에 20%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0주였으니까 20% 200주가 늘어났을 테니 12분의 6만큼 가중치를 곱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0월 1일에 10% 무상증자를 했대요. 10% 무상증자는 기초주식에 대해서 기초주식 1000주에 대해서 100주 유상증자 200주에 대해서 20주를 각각 했을 거 아니에요. 120주. 요 100주는 연초부터 20주는 7월 1일부터 마치 발행된 것이냐 간주를 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보통 주기속 당기순이 2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19만 원이 분자고요. 자, 분모 처음에 1000주였죠. 그 다음에 200주가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의 무상증자가 있었죠. 각각 귀속을 시켜야죠. 100주만큼은 연초부터 20주만큼은 연초가 아니지. 7월 1일 유상증자한 거에 대한 무상지니까 7월 1일까지 소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6, 1210주, 그래서 157.02가 됩니다.
이번에는 희석주당 이익인데요. 중급회계에 가면은 복잡한 희석주당 이익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희석주당 이익만 이 중급회계 입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재적 보통주라는 말이 나왔죠.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하시라도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금융상품인데 이 잠재적 보통주가 실제로 바뀌진 않았어. 만약에 바뀌었더라면 좀 전까지 이야기한 실제 유통 중인 보통주식 수, 분모로 들어가는 기본주당 이익 계산에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이 잠재적 보통주가 그대로 기말까지 바뀌지 않은 상태야, 보통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땅 보통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조정 주식수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분모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분자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 뭐 누적적 우선주든 비누적적 우선주든 예를 들어 이제 우선주 배당금을 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환 우선주가 기초부터 보통주였다면 아예 배당을 안 줬을 거 아니야. 따라서 플러스 우선주 배당금 그래서 각각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더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마이너스를 뺀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기초부터 주식이었다면 하면 이제 분모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식이었다면 당기 순손익에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던 전환사채 이자 비용만큼은 처음부터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자를 안 줬겠지. 따라서 그 이자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다만 당기 순손익에 들어가 있는 이자는 애프터 텍스, 즉 세금을 뺀 법인세를 뺀 금액이니까 요 조정액도 애프터 텍스 금액만큼을 플러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전환우선주의 경우에는 희석주당이 계산할 때 이 분자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기로 했는데 요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가산 조정하는 거. 전환사채의 경우에 희석주당이 계산할 때 분모에서 전환사채는 처음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주식이었다 라고 분모 주식수에 가산을 해버리니 분자의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던 요 마이너스 이자 비용도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후 금액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환사채 이자 비용에 1- 세율을 곱한 것만큼 가산 조정하는 겁니다. 가산한다는 이야기는 당기순이익의 마이너스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한편 분모의 주식수 계산인데요.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조정주식수는 모두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전부 기초부터 12분의 12의 가중치가 들어가면 돼요. 다만 단기 중에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단기에 발행한 날로 소급을 해야죠.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뭐 당연하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게 5번인데요. 공통자료입니다. 결산일이 12월 말일인 갑회사의 1년도 초 유통 보통 주식수 발행 주식수와 같다고 가정을 했고요. 1000주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6만 원이고 세율은 20%입니다. 나중에 이 전환사채 이자 비용, 세후 비용 계산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준 거예요. 자, 경우 1을 보면은 1년도 초 현재 유통 우선 주식수 300주래. 발행 주식수와 같고요.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래요. 액면이 1000원이래. 그러면은 300주에 1000 하면은 30만의 금액인데요. 배당률은 4%래요. 따라서 배당금은 4% 곱하니까 12,000이 되는데 1대1 전환 비율이래. 단기 중에 전환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간주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희석주당 이익 계산을 하기 전에 기본주당 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주당 이익이 100원인데 희석주당 이익은 101원, 102원 이렇게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반희석 효과를 갖는 것은 빼버리는 겁니다. 희석주당 이익이 기본주당 이익보다 크면 반희석 효과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주당 이익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자, 경우 1번 보시면 우선주 배당금은 앞서 잠깐 계산을 했었죠. 12,000. 그럼 기본주당 이익은 처음부터 1000주였고요. 다른 증자감자 없었으니까 그냥 1000이 단기순이익 6만에 우선주 배당금 12,000 빼서 48원입니다. 자, 시속주당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분자에서 12,000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12,000 가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전제 아닙니까? 1대1 전환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300주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12분의 12. 그래서 46.15. 48보다 작네? 그래서 희석주당 이익입니다.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46.15가 아니라 48.15야. 그러면은 기본주당 이익이 희석주당 이익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볼까요?
카페사는 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액면 총액은 40만 원이고 전환 가격은 1,000원이래요. 전환 가격이 1,000이라는 이하는 전환할 때 전환되는 보통 주식 수가 40만 나누기 1,000 해서 400주라는 뜻입니다. 단기 이자 비용이 2만이고요. 전환은 없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환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희석주당이익 계산입니다. 언제? 연초에. 왜냐하면 X1년 초에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X1년 4월 1일 발행했으면 4월 1일에 전환된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본주당이익 당기순이익이 6만이고요. 우순주배당 없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환사채만 있는 거니까. 두 개의 경우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6만. 기초주식이 기말까지 가죠? 1,000주. 그래서 60원입니다. 그런데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을 할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전환이 됐더라면 분모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전환사채 액면 금액을 전환 가격으로 나누면은 전환 주식수가 나오죠? 앞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환사채는 없었고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분모에서 분자의 당기 순이익에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던 이자 비용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세후 비용이죠. 그 세후 비용이 바로 2만 곱하기 0.8입니다. 1- 법인세율. 그래서 16,000만큼 가산. 요 6만에 들어가 있던 세후 이자 비용을 뺀다는 이야기가 바로 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4.29. 기본 주당 이익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석 주당 이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급회계 입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기본 주당이 희석 주당이 계산을 마쳤고요. 좀 더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중급회계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해놓고 나면 중급회계에 가서 기본 주당이 희석 주당이 계산할 때 썩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복습 많이 하십시오.